자, 이제 해보자. 여기 이제 여기 이런 전차로부터 시작해봅시다. 여기부터 보자. 자, 일단은 이론은 뭐 별로 공부할 게 없어요. 공부할 게 없어요. 그냥 패스하면 됩니다. 넘어가고. 자, 이게 전차로 볼게요. 전차로는 전차 플러스 로래. 그럼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게 로야, 로. 로 동그라미 일단. 자, 이게 현대어로는 까닭으로인데 요거부터 공부하셔야지. 전차는 지금의 까닭이야, 까닭. 근데 까닭을 누가 전차라 그래요? 자, 사어입니다. 자, 사어. 뭐라고 써주셔야 돼? 지금은 소멸된 단어다. 지금은 사라진 단어다. 자, 그 다음에 로는 별표 치시고 부사격 조사야. 우리 지금 부사격 조사 몇 개 배웠어 이제까지? 3개 배웠어요. 3개. 알겠죠? 3개. 첫 번째 뭐였죠? 아까 맨 첫 번째. 빨리 펴보자 얘들아. 애 맞아. 펴보자. 둥기게 빨리 펴보세요. 둥기게. 자, 여기 애 있죠? 비교를 의미하는 부사격 조사 맞지? 또 하나 더. 와로. 그치, 와로. 공동의 의미를 갖고 있는 부사격 조사. 자, 그리고 다시 오세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지금 뭐 나왔지? 원인을 의미하는 부사격 조사래. 알겠지? 지금 부사격 조사 3개 배웠어. 3개. 자, 원인을 의미하는 부사격 조사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어린. 요거 되게 잘 나와요. 요거 굉장히 시험 잘 나옵니다. 자, 어린은 어리 플러스 니은이거든. 이 니은에 일단 동그라미 치시고. 자, 우리 시대 때 어린은 뭐예요? 우리 시대 때 나이가 어리다지. 근데 이 시대 때는 어리석은이란 소리였대. 오케이? 그러면 뜻과 의미가 그대로 갔어? 바뀌었어? 바뀌었지. 보자. 어린은 어리석은 의미로서 지금은 나이가 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밑줄 의미가 어떻게 됐다? 이동됐다. 외워. 의미가 축소된 것도 아니고 의미가 확대된 것도 아니고 의미가 이동했다. 요 뒤에 앉으시고. 그 교재 있지? 그 과자 박스 옆에 왼쪽에 교재 있죠? 하나 가져가. 그래서 의미가 이동했다는 거 체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니은은 뭐냐 이거야. 자, 이제 써줄게요. 여기 밑에다 써보자. 밑에 써보자. 여기. 자, 밑에 써보자. 자, 우리 동사나 형용사를 뭐라 그래요? 용언이라고 합니다.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자, 용언은 어간과 어미로 되어 있죠. 어간은 변하지 않는 부분이고 어미는 변하는 부분인데 그 수많은 어미들 중에 관형사형 어미는 뭐예요? 관형사형 가로치고 전성 어미. 이게 뭐야? 품사는 동사나 형용사 그대로인데 저 어미를 갖다 쓰면 체언을 수식하고 꾸며주는 관형사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거야. 알겠어? 품사가 바뀌진 않아. 품사는 그대로야. 근데 역할이 바뀌는 거야. 자, 봐봐. 그러면 뒤에 있는 백성을 꾸며주고 있는 게 어리석은거든? 그러면 그냥 백성이야? 어리석은 백성이야? 어리석은 어린 백성이 되는 거야. 어린 백성. 알겠니? 자, 그래서 이렇게 니은과 같은 거를 관형사의 역할을 하게 하는 관형사형 어미가 된다. 그래서 어린 백성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알아두시고. 자, 마지막 백성이 요거는 백성 플러스 1에 자, 입자 동그라미. 자, 얘네 둘이 묶어봐요. 얘네 둘이 묶어보세요. 형에서 자, 야, 이렇게 써놔 얘들아. 글씨가 좀 크게 써놓으면 좋을 것 같아.
성 이거야. 그럼 여기서 지금 일반 이응이야, 예디응이야 이거? 예디응이야, 예디응. 알겠지? 자, 성에서 이응은 옛 이응으로서 밑줄 소리값 음가가 있는 자음으로 취급됩니다. 자음으로 취급돼요. 자, 이걸 왜 배운 줄 알아요? 자, 요거 때문에 배워요. 야, 이응이 뒤로 또 넘어가? 아니지. 그럼 이어적기야, 여기 끊어적기야? 끊어적기라는 거야. 끊어적기 때문에 공부하는 거야. 알겠니? 백셔이 이렇게 끊어 적는다는 거야. 이걸 분철이라 그래요. 백셔이 이러면 안 돼요. 알겠나? 백셔이 이러면 안 돼요. 백셔이 이러면 안 되고 요거 한자 돼 있지. 한자로 돼 있는 동국정음식 한자음은 이어 적기가 아니고 뭐가 된다? 끊어 적기를 한다. 자, 그다음에 여기 이제 또 나왔습니다. 이 주격조사. 주격조사. 준영이가 이제 얘기해 볼 거야. 주격조사 환경이 세 개야. 자음 받침 뒤면 이, 모음 뒤면 짝대기 2개월 모음 뒤면 0 형태를 쓴다 그랬어요. 그럼 왜 1번, 2번, 3번 세 개 중에서 1번을 썼죠? 앞에 셩에서 예디응이 뭐니까? 자음이니까. 이해가? 오케이? 그래서 1, 2, 3번 중에서 1번을 한 거야. 별표 쳐놔. 자, 끝. 여기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끝.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거 넘어갈게요. 자, 첫 번째 미르고자. 백시영이 이르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라는 소리거든. 자, 일단 잘 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미르고자 할 때 이 니자야, 니. 우리 여자라 그래요? 니 여자라 그래요? 지금은? 여자라고 하죠. 왜? 두음 법칙 때문이에요. 두음 법칙. 알겠지? 근데 중세국어 때는 두음 법칙을 하지 않았대. 자, 여기 밑줄 쳐야지. 중세국어 때는 두음 법칙이 X다. 단어의 첫머리에 니은이 쓰였다는 것은 중세국어 때는 아직 두음 법칙이 일어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거 하나 알아두시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중세국어 문제인데 미르고자라고 써 있어야 되는데 이르고자라고 써 있으면 X야. 알겠지? 니자가 중요한 거야. 니. 자, 여기 이제 여기가 진짜 오래 걸려요. 여기 이렇게 색깔펜 있으면 이렇게 묶어서 빈출이라고 쓰세요. 어렵지만 잘 나옵니다. 변별을 위해서요. 등급 구분을 위해서. 자, 읽어볼게. 현대어부터 해보자 얘들아. 현대어부터. 하는 바가 있어도거든. 자, 이걸 중세고 때는 홀베이셔도 이렇게 불렀어. 홀베이셔도. 알겠지? 그러면 홀부터 공부한 다음에 배, 그 다음에 이셔도 이렇게 공부할 거야. 자, 홀부터 시작해 봅시다. 이 홀을 풀었으면 하, 오, 리을, 자, 동그라미. 자, 이거 뭐라 그랬어요 아까? 여린이읒. 다시 뭐라 한다고? 여린이읒이라 그래.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크게 써주면 이거야 얘들아. 크게 써주면 이런 거야, 이런 거. 오케이?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요거를 하나씩 하나씩 배워야 돼요. 자, 홀은 우리 시대 때 하는인데, 자, 이 네 개를 묶어봐. 이 세 개를 묶어봐 얘들아. 세 개. 일단 세 개 묶어보고 별표. 자, 여기서 하는 두 뭐뭐를 하다. 두 하다의 어간이야. 일단 어간의 동그라미. 그럼 어간 뒤에는 무조건 뭐가 들어가요? 어미가 들어가죠? 어미 중에서 오는 선어말 어미라 그래요. 자, 잠깐 봐봐. 안 써도 되니까 봐봐. 어간 뒤에 어미가 들어가는데 말의 끝을 뭐라고 하냐면 말어미라 그래. 말의 끝, 말의 끝. 근데 어말어미 앞에 들어가는 걸 뭐라 그럴까? 선어말어미라 그래. 들어가기도 하고 안 들어가기도 해요. 오케이? 뭐 높임을 나타내거나 시제를 표현하거나 여러 가지 문법적 역할을 하는 게 선어말어미입니다. 알겠지? 자, 그러면 이 중세국어에서 지금 현대 아니야.
중세국어에서 오라고 부르는 선호할 어미는 이렇게 밑으로 빼. 화살표 빼서 쓰세요. 이렇게.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아니야. 뜻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럼 어떤 역할이냐면 대상 표시입니다. 대상 표시의 역할이라고 해요. 지금 외우는 거는 나중에 시험 때 막 외우세요. 지금 이해를 하세요. 아 그렇구나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서 대상 표시의 역할은 뭐냐면 목적어가 생략돼 있다는 표시예요. 원래 저기 홀베이셔도는 목적어가 들어가야지 문장이 자연스럽대요. 근데 목적어를 빼버렸어요. 저 문장에서. 그 빠져 있다는 거를 표시해 주는 게 오래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 맞지? 문법적 역할을 갖고 있는 거야. 그리고 넘어가면 돼. 알겠지? 이렇게 알고 넘어가면 돼. 자, 그 다음에 자 리을은 아까 했잖아 얘들아. 리을은 무슨 어미라 그랬지? 관형사의 역할을 하게 해주는 관형사형 어미라 그랬지? 그럼 잘 봐봐. 하는 바가 있을 때 이 바가 의존명사거든? 그러면 그냥 바야 하는 바야? 하는 바. 바를 지금 수식하고 꾸며주는 게 하는이 돼. 홀이 된다고 홀. 알겠습니까? 요 홀. 얘가 얘를 꾸며주고 있는 거야. 얘가 얘를. 알겠지? 그래서 관형사형 어미가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자 요거 열인 이은 별표 3개 쳐보자. 열인 이은 별표 3개. 별표 3개 치시고 잠깐 칠판 보세요. 아니 그러면 요거 왜 넣었는데요? 이거 뭔데요? 이거 뭔 줄 알아? 표시야 표시. 어떤 뜻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표시야 표시. 자 무슨 표시? 밑줄 된소리 부호래요. 아 뒤에 있는 글자를 뭐로 발음하라는 거야? 된소리로 발음하라는 표시야. 알겠어? 그러면 뒤에 있는 글자가 배잖아. 홀 배로 발음하라는 거야? 홀 빼로 발음하라는 거야? 빼로 발음하는 거야. 빼. 알겠지? 요 열인 이웃을 해놓으로써 뒤에 있는 글자를 된소리로 발음하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기 써놨잖아. 홀 배라고 표기되지만 배를 발음할 때는 어떻게 발음해라? 빼로 발음해라. 알겠냐? 자 이게 된소리 부호로서의 표시입니다. 알아두세요. 자 여기 열인 이웃의 용법 나왔죠? 자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고3, 고2가 아니니까요. 다 필요 없고요. 자 요거 공통국어 1에서 나오는 2에서 나오는 거니까 요거 2개만 외우세요. 이거 2개만 암기해놔 일단. 요새는 수능에서도 저 위에 거 잘 안 돼서 일단 요 2개만 암기. 요거밖에 시험 안 나와요. 자 1번은 된소리 부호 표기. 아까 얘기했잖아. 홀 빼로 발음해라. 두 번째는 이따 수업 끝날 때쯤에 배울 거야. 절음 부호. 할놈이라는 거 뒤에 배우거든. 자 할놈이는 할 끊고 놈이 요렇게 발음하라는 거야. 할놈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할놈이 이렇게 발음하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절음 부호라 그래요. 자 됐지? 자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베이셔도 가봅시다. 우리 베이셔도. 자 베이셔도 가보자. 자 이 배는 풀었으면 바이래. 그럼 여기에 동그라미 얘들아 2. 저 2가 뭔지 공부해야 돼. 자 이거 묶어봐요. 2개 묶어봐요. 일단 바는 의존명사고요. 자 여기 2는 주격조사 또 나왔네요. 자 주격조사 3개 있지. 주격조사 3개 있다. 잘 봐라잉. 자음 받침 되면 2. 모음 되면 짝대기 2. 2계열 모음 되면 영형태라고 불렀죠. 맞아? 그럼 이제 칠판 보세요. 배가 바이지. 여기에 합쳐져서 배가 된 거거든. 그럼 바 플러스 왜 3개 중에 하필 두 번째 거 2번이 들어간 거야? 바에서 아가 모음이잖아. 바에서 아가 모음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1, 2, 3번 중에 2번이 들어가 있는 거야. 알겠니? 요거 공부하세요. 2번 별표. 자 그래서 주격조사 모음 뒤 2가 들어가서 바, 이 합쳐져서 배가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밑줄 쳐 여기. 특히 모음 뒤에서는 주격조사 가가 있습니다. 야 쌤 이름 가지고 해볼게. 영재이라 그래 영재가라 그래. 영재가가 맞지? 맞지? 그건 우리 현대국어야. 현대국어라고. 이때 15세기 중세국어 때는 주격조사 가가 없었대. 이걸 안 썼대 얘들아.
알겠지? 그럼 만약에 중세국어 문제에 가가 쓰여져 있으면 O야 X야? X가 되는 거야. 이해가? 별표 쳐놔. 자, 그래서 아직 사용되지 않고 있다. 아직 주격조사 가는 쓰이지 않고 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자. 그리고 마지막 이 시어도야. 이 시어도를 풀었으면 이시어도래. 이시어도. 자, 이시가 어간이고요. 어도가 뭐예요? 어미야. 근데 이제 환경요 두 개 공부하셔야 돼요. 모음으로 돼 있는 어미 앞에서는 다른 색깔로 어간 이시로 실현되고, 자음으로 돼 있는 어미 앞에서는 이스로 실현이 된대요. 그럼 볼까? 어도. 어도는 여러분들 자음으로 돼 있어요? 모음으로 돼 있어요? 모음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스로 써 있어? 이시라고 써 있어? 이시라고 써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결만 해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시어도를 합쳐서 이셔도가 됐다는 겁니다. 이셔도. 자,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넘기세요. 그 다음 장 넘기세요. 자, 마침내. 공부할 게 없어요. 여기는 그냥 마침내. 마침 플러스 내. 마침내는 드디어, 마지막에는, 또는 결국에 옛말이야. 뭐 넘어가. 자, 넘어가시고 이제 요거 중요합니다. 제뜨들. 자, 제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요렇게 해주시고, 다른 색깔로 뜨들의 밑줄 치시고 요렇게 해주세요. 자, 제뜨들을 분석하면 첫 번째 저 플러스 이랑, 자, 뜻 플러스 을이 돼요. 자, 현대국어에서는 자기의 뜻을 말합니다. 여기서 무조건 한 문제 나와요. 여기서 무조건 나와요. 자, 일단 묶어줍니다. 얘네 둘 묶어주세요. 그리고 별표 3개. 무조건 나와. 자, 별표 3개 해놓고 잠깐 칠판 봐봐 얘들아. 쓰지 말고 봐봐. 우리 주어 역할을 하게 하는 게 무슨 조사였지? 주격조사지. 주격조사 환경 3개 뭐 있었지? 자음 받침 뒤면 뭐가 들어갔어? 이. 맞지? 모음 뒤면 짝대기 이. 그 다음에 2계열 모음 뒤면 영형태라 그랬지. 맞나?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도 이가 있지. 근데 여기에도 지금 뭐가 있어? 이가 있지. 근데 이 이는 지금 무슨 조사가 아니래? 주격조사 X 별표야. 이것 때문에 나와요. 이것 때문에 나와요. 아, 그러면 저기서 자기에는 무슨 어가 아니야? 주어가 아니에요. 주어가 아니에요. 오케이? 근데 주격조사에도 이가 있고 관형격조사에도 이가 있으니까 어때요? 헷갈리죠? 내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니? 자, 그러면 여기다 이제 써줄게요. 여기다 옆에다가 빼가지고 써보자 얘들아. 이렇게 빼가지고. 관형격조사. 일단 이렇게만 먼저 써놔. 먼저 써놓고 다 쓰신 분은 2페이지 가보세요. 다 쓰신 분은 2페이지. 자, 빨리빨리 움직여주세요. 2페이지 가봐. 2페이지에서 나랏 빨리 가보세요. 나랏. 자, 나랏 가시면 시오시 관형격 조사지 얘들아. 그래서 환경 보자. 동그라미 1번 의. 유정 뭐예요? 유정명사라고 써주지 내가. 유정명사 뒤에는 의.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봐봐. 이 아래야 있죠? 이 아래야도 유정명사 뒤라 그랬죠? 아니 그러면 1번, 2번은 둘 다 유정명사인데 이거 두 개는 구분 못합니까? 이제를 알아야 돼. 모음조화 때문이야. 모음조화가 뭐라 그랬죠? 양성은 양성끼리, 음성은 음성끼리라 그랬지. 맞아? 자, 동그라미 1번에 의는 음성 모음 뒤에는 동그라미 1번을 해요. 알겠니?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아래야 돼 있는 이 있잖아. 이거는 양성 모음 뒤에는 2번을 하는 거야. 알겠지? 자, 다시. 자, 우리 관형격 조사 동그라미 1번의 의와 동그라미 2번의 이 아래야가 있을 때 둘의 공통점은 유정명사들이야.
근데 차이점은 1번은 무슨 모음? 음성 모음비고 2번은 양성 모음비야. 알겠니? 그리고 3번 넘기지 마. 다시 봐. 계속 봐. 3번은 시옷은 무슨 명사라 그랬죠? 무슨 명사? 부정명사비라 그랬죠. 맞지? 자, 이렇게 세 개를 배웠잖아요. 이제 다시 와. 여기가 심화야. 여기가 심화야. 써나 관형격 조사 1, 2, 3번 말고도 일부 대명사 뒤에는 이를 썼어요. 관형격 조사 아까 우리가 배웠던 3개 말고도 일부 대명사 뒤에는 저 짝대기 이를 썼대요. 그러니까 주격 조사랑 형태가 똑같기 때문에 어때요? 헷갈릴만 하고 그래서 시험에 잘 냈던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일부러라도 외우세요. 이거는 외우세요. 자기의 부분에서 여기 부분은 무슨 조사가 아니다? 주격 조사 아니다. 외우라고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제 뜻을 할 때 저 있지. 저 자기는 앞에서 나왔던 3인칭 주어 백성이가 가리키는 대상인 밑줄 쳐. 백성을 지칭하는 3인칭 대명사야. 그러니까 여기서 저는 세종대왕이 아니라고 백성을 지칭하는 거야. 백성이. 알겠지? 그러니까 대명사라고. 대명사. 그래서 관형격 조사는 일부 대명사 뒤에는 이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요거 나와요. 요거 잊지 마. 됐지? 자, 그다음에 또 넘어갑시다. 자, 그리고 이렇게 묶어보세요. 3개. 3개 이제. 여기가 이제 뜨들이야, 얘들아. 뜨들. 자, 일단은 이 뜻은 자, 나중에 처음에는 디귿 받침을 했다가 나중에 시옷 받침으로 바뀌었대. 자, 왜 바뀌었대? 밑줄 팔종성법 때문이래. 하고 넘어가면 돼. 처음에는 디귿을 썼다가 나중에는 시옷으로 바뀌었는데 팔종성법 때문이라고 합니다. 넘어가세요. 자, 그리고 이제 요거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자 우리. 이렇게 밑줄 치고 이렇게 좀 써봅시다. 각자 병서. 자, 준서야. 각자 병서가 뭐였지? 각자 병서에 예시를 하나 줘봐. 그치? 이런 거지, 이런 거. 맞지? 쌍시옷, 쌍지읒 이런 거지. 각자 병서. 자, 그리고 하나 더. 합용병서. 합용병서가 뭘까? 지금의 뭘까? 겹받침 같은 거야. 비읍, 디귿, 비읍, 시옷, 니은, 지읒 이런 것들. 알겠지? 자, 근데 보자잉. 내가 한번 이렇게 해볼게. 예를 든 거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다고 쳐보자. 실제 이런 글자도 있어. 자, 이렇게 써보자. 그러면 이거 무슨 병사야? 저 각자 병사, 합용병사 둘 중에 요거 이거 합용병사지. 이거 합용병사잖아. 맞아? 근데 자, 이렇게 해볼게. 이거 무슨 병사야? 합용병사 맞지? 근데 이게 받침에 들어갔어? 단어의 첫머리에 들어갔어? 첫머리에 들어갔지. 첫 머리에 들어갔지. 맞아? 자, 이걸 무슨 자음군이라 그래? 무슨 자음군이라 그래? 어두자음군이라 그래. 대가리 도자. 어두자음군이라고 한다고. 알겠니? 자, 그래서 보시면 뜻에서 비읍, 디귿 첫머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어두자음군이라 했다. 자, 어두자음군이 현대국어에서 해요, 안 해요? 지금 현대국어에서 이런 글자 있어, 없어, 얘들아? 없어의 중세국어 때 이걸 썼다가 점차 사라진 거야. 알겠니? 이해 갔어? 자, 그래서 이걸 어두자음군이라고 한다. 그럼 하나 물어보자. 합용병서하고 어두자음군이 둘 중에 뭐가 더 큰 범위야? 합용병서 안에 어두자음군이 들어가 있는 거야. 이해가? 합용병서이면서도 대가리에 들어가야지 어두자음군이야. 이해 갔지? 머리도 짜잖아. 잘했죠? 자, 그리고 을은 그냥 목적격 조사, 목적어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는 겁니다. 목적격 조사, 밑줄만 치고 넘어가요. 자, 그러면 보세요. 뜨들을 풀었으면 뜻 플러스 을이잖아. 근데 뜻 플러스 을인데 왜 뜨들로 돼 있어? 디귿 받침이 뒤로 넘어가는 무슨 적기 한 거야? 이어적기 연철한 거야. 밑줄만 쳐.
뜨들은 이어적기 연철. 근데 보세요. 뜨에서도 의가 들어갔고 들에서도 의가 들어갔죠. 자, 음성은 음성 길이. 무슨 조화? 모음 조화. 자, 그래서 이렇게 읽고 넘어가면 돼요. 자, 이제 야, 두 개는 금방 끝난다. 10초 만에 끝난다. 10초. 실어는 우리 시대 때 실어 이게 아니야. 능희래, 능희. 그러면 이거 지금 단어 있어? 사라졌어? 사라졌잖아. 사어. 밑줄 치고 소멸. 지금 소멸된 단어야. 자, 그 다음에 우리 시대 때 표지라고 하지. 표디라고 하지 않지. 맞아? 자, 중세국어 때는 무슨 하가 적용되지 않았다? 부계음화 X 별표. 해도지라 그래? 해도디라 그래? 해도지라잖아. 근데 중세국어 때는 해도디라고 했다고. 해도디. 예를 들어 구계음화가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표디라고 했다. 자, 끝. 내려갑니다. 자, 그 다음 거 갑시다. 자, 이어서 가자. 이제 거의 3분의 2쯤 왔어요. 자, 그 다음 못하는 사람이 많다 많으니라야. 그럼 요거부터 배워볼게. 자, 못할 풀었으면 못할에다가 리을에다가 중요한 거 나왔네. 열이 니은 동그라미 주세요. 자, 시아야, 열이 니은 무슨 역할 한다 그랬어? 우리 두 개만이라도 외우고 가야 된다 했잖아. 열이 니은 첫 번째 역할. 홀빼이셔도 할 때 했잖아. 홀빼이셔도 뭐로 발음해라? 된소리로 발음해라. 알겠죠? 두 번째, 끊어서 읽어라. 뭐라 그랬지? 절음.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얘는 무슨 역할을 하는지 보자고 우리가. 자, 일단은 이렇게 3개 묶어주세요. 3개. 처음에는 못에다가 디귿 받침을 썼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시옷으로 바뀌었대. 그냥 뭐야? 팔종선법 밑줄. 넘어가. 자, 그리고 하리을. 이거는 동사 하다의 어간이고 어간 뒤에 무슨 어미? 똑같이 관형사형 어미가 붙은 거야. 그래서 그냥 놈이야, 할 놈이야, 못할 놈이야? 못할 놈이 되는 거지. 그냥 놈이 아니고 못할 놈. 오케이? 놈을 꾸며주는 게 못할이라고. 못할. 됐나? 자, 그 다음 요거 별표. 여기서 열인 이웃의 역할은 뭐래요? 끊어서 읽으라. 무슨 부호? 절음부호로서의 역할을 했대. 그러면 할 놈이 이렇게 해야 돼. 할 놈이 이렇게 해야 돼. 할 놈이 이렇게 해야 돼. 됐어? 자, 여기 절음 끊어 읽어라. 끝. 자, 그 다음 요거 되게 잘 나옵니다. 이거 쉬워요. 자, 우리 시대 때 놈이 뭐예요? 우리 시대 때 놈. 일단 여자야 남자야? 남자야. 응? 그리고 약간 좀 어때? 비하하는 거죠. 맞지? 근데 이 중세국어 때 놈은 뭐였을 것 같아? 사람이래요. 한 놈, 두 놈, 세 놈, 네 놈, 다섯 놈, 여섯 놈, 일곱 놈, 여덟 놈 이런 식으로. 중세국어 때문에 기분 나빠하면 안 돼. 다 같은 놈이야. 너도 놈이야. 알겠죠? 왜? 다 사람이니까 그냥. 알겠니? 근데 현대국어 오면서 남자를 낮잡아 부르는 거로 바뀌었으니까 의미가 어떻게 된 거야? 의미가 축소된 거야. 오케이? 체크하세요. 의미 축소. 그럼 이거를 출제자가 뭐로 바꾸는 거야? 확대, 뭐 이동 이런 식으로 바꿔치기 하는 거야. 됐니? 의미 축소. 자,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을 의미했는데 나중에 남자를 낮잡아 이런 거로 바뀌었다. 됐지? 자, 그 다음에 요거 별표 또 나왔습니다. 야, 이제 우리가 지금은 외우지 않다 하더라도 이 정도는 그래도 머리에 좀 들어가지 않았냐? 자, 우리 주격조사 환경 난 계속 할 거야. 그래도 여러분들 집에 가서 달달달달 복습 안 할 거잖아요. 맞죠? 응? 다 알아요. 자, 주격조사 환경 앞에 자음 들어가면 뭐라고요? 이. 그 다음에 모음 들어가면 짝대기 이. 그리고 2개월 모음 들어가면 영형태라 그랬죠? 자, 봅시다. 왜 이 세 개 중에서 2가 들어갔죠? 미음 자음 받침이잖아. 맞나? 자, 그래서 별표. 자음 받침이기 때문에 2가 들어갔다. 자, 그러면 왜 놈인데 놈이가 됐어요? 얘가 뒤로 넘어가는 무슨 적기? 이어적기 연철. 끝. 자, 끝. 자, 요거.
요게 이제 여러분들 잘 봐주셔야 돼. 요거 되게 잘 내거든. 자, 여기다가 조그만 글씨로 써보세요. 예쁘게 써보세요. 예쁘게. 자, 예쁘게 써보세요. 자, 갑니다. 지금 현대국어 아니고 중세국어 하고 있습니다. 중세국어 때 히읗 아래야 다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뭘까? 어떤 행위를 이행한다는 거야. 어떤 행위를 이행한다는 거야. 알겠지? 무슨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동사 두라고 동사. 근데 잘 들어. 중세국어 때도 하다가 있었어요. 중세국어 때도 하다가 있었어. 이 하다. 이거는 형용사야. 형용사. 뭔 줄 알아? 다시 말합니다. 지금 우리 중세국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현대국어로 적용하지 마세요, 지금. 자, 이때 하다는 많다의 의미였대. 많다. 형용사라고. 자, 그럼 이제 질문해볼게. 이게 얘들아 봐.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이야. 그러면 1번은 지금 있어 없어? 1번. 의미를 가지고 얘기해줘. 뜻을 가지고. 있어요. 1번은 있지. 다만 형태가 바뀐 거야. 글자 형태가 바뀌어서 읽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2번이라고 하는 요 2번은 현재 있어? 사라졌어? 사라진 거야. 많다로의 의미로서의 하다는 사라진 거라고. 이해가? 이제 여기 나와 있어. 가보자. 지금 여기서 한이라는 하다 할 때 어간 하랑 뒤에 어미 니라가 결합됐는데, 자 여기 이제 별 붙여. 여기 별 붙여. 여기서 하다는 형용사 많다의 의미입니다. 히읗 아래야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하다는 사어 어떻게 됐다고? 소멸됐다. 많다라는 의미로서의 하다는 사라졌다는 소리예요. 알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여기 히읗 아래야는 어떻게 되는데요? 여기 써놨잖아요. 자, 동사로서의 히읗 아래하다는 하다의 형태로 표기가 변한 것이다. 글자 형태가 바뀐 거야. 글자 형태가. 뜻은 그대로 가고 글자가 바뀐 거라고. 알겠어? 그래서 사어 X 소멸됐다고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얘랑 얘를 잘 구분해서 공부해 주시면 돼. 얘랑 얘를 구분해서 공부해 주시면 돼. 알겠지? 이거 가지고 이제 장난치는 거야. 응? 이거 막 섞어가지고 막 장난치는 거라고. 말장난 치는 거라고. 이 두 개를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구분해서 공부를 해놓으시면 된다. 자, 넘어갑니다. 자, 그다음 여기까지 하고 싶니다. 내일을 위하여. 자, 내일을부터 우리 볼 거야. 내일을부터. 오케이. 자, 내일을 여기서 내 동그라미 쳐봐. 이렇게 묶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일을 이렇게 묶어주세요. 자, 내부터 해봅시다. 자, 내는 나 플러스 1에 딱 봐도 주격조사 아니겠니 저거? 그럼 묶어주셔야지 이렇게. 자, 나는 자신을 지칭하는 1인칭 대명사야. 누구겠니? 여 훈민정음 만든 와. 세종이야, 세종. 오케이? 세종이야. 자, 그러면 나 플러스 2 할 때 주격조사인데요. 왜 1번, 2번, 3번 중에서 하필 2번이 들어갔죠? 얘가 모음이잖아. 얘 아가 모음이잖아. 맞지? 그래서 자, 2번 모음 뒤에 2가 들어간 것이다. 어렵지 않죠? 자, 그리고 모음 뒤에서 원래 주격조사 가가 주로 쓰는데 이 가는 아직 중세국어 때는 사용되지 않고 있다. 됐지? 그리고 이제 일을 할 때 이자 있죠. 이 이자는 미쳐가지고 주격조사 아닙니다. 자, 여기서 이는 지시대명사야. 지시대명사. 대명사 중에서도 무언가를 지시하는 지시대명사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를은 목적격 조사예요. 목적어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조사죠. 자, 이제 두 번째 갑니다. 봐봐 얘들아. 윙하야. 윙하야가 현대국어에서 위하여거든. 그 위자로 써야 되는데 밑에 이응이 들어갔잖아. 이제 좀 알아야 되지 않니?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 때문이야. 알겠어? 자, 여기 이제 별표. 위를 윙이라고 쓰는 이유는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 때문입니다. 초성, 중성, 종성을 모두 갖추어 표기함으로써 형식, 종성, 이응을 갖다 붙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윙하야는 모음 조화를 다 지킨 거래요. 자, 밑줄 쳐. 윙하야는 모음 조화를 지킨 거래. 여기 친절하게 돼 있잖아, 얘들아. 응? 아래야, 아, 야 전부 다 양성 모음이거든. 그래서 윙하야는 다 무슨 모음을 쓴 거야? 양성 모음을 써서 모음 조화를 지킨 사례예요. 됐지?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세 번째. 요거 되게 잘 나와요. 별표 세 개. 쉬워요. 그리고 잘 나와. 우리 시대 때 어여쁘다는 뭐예요? 이쁘다. 예쁘다지. 근데 이 시대 때 뭐였을까? 가엾게 불쌍하게. 그럼 의미가 확대된 거야? 축소된 거야? 이동한 거야? 이동. 여기서 이동은 변화야, 변화. 알겠지? 의미가 아예 바뀌어버린 거라고. 그치? 그래서 밑줄 의미가 이동했다. 이동. 자, 얘기해줄게. 기다려. 쉬운 것부터 하자. 자, 그리고 너기여. 여기여, 여겨거든? 야, 우리 시대 때는 여자로 쓰는데 이 시대 때는 너자로 썼대. 너자로. 그제? 무슨 법칙이 적용되지 않아서 그래? 도움 법칙 X. 단어의 첫마디에 니은이 쓰였다는 사실은 아직 중세국어 때는 도움 법칙이 일어나지 않고 있음을 말해준다. 알겠니? 그래서 너자 이렇게 쓴 거야. 여자나 그러니까 여자나 이런 걸로 써야 되는데 여자나 너자로 쓴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도움 법칙 X다. 자, 요거. 자, 이거 설명을 해줄 건데 여러분들 자리가 위로 뺄래? 화살표 위로 빼면 딱 깔끔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프린트 보니까 이렇게 빼면 쓸 수 있는 자리 나오지. 자, 예쁘게 써봐. 자, 위로 빼가지고 써드릴게요. 이제 봐봐, 써보자. 자, 이렇게 써봅시다. 두 개 쓸 거야. 1번부터 해가지고 쓰세요. 1번. 예쁘게 쓰, 예쁘게. 복합어. 자, 우리가 복합어라고 하는 거는 대표적으로 두 개가 있죠. 첫 번째, 합성어입니다. 합성어는 뭐하고 뭐의 결합일까요? 실질적 의미가 있는 어근과 어근의 결합입니다. 예를 들어 돌다리. 뭐하고 뭐가 결합한 거야? 돌 플러스 다리지. 돌도 의미가 있고 다리도 의미가 있잖아. 맞아? 이런 게 합성어. 자, 두 번째. 뭐가 있어요? 파생어가 있어요. 파생어. 그럼 파생어는 어근과 뭐의 결합일까? 접사의 결합이에요. 접사는 어근 뭐예요? 어근 스토커예요. 오케이? 무전 접사는 혼자 있을 수 없어. 누구한테 들러붙어 있어야 돼? 어근에 들러붙어 있는 애야. 알겠니? 그러면 어근 앞에 있으면 뭔 사라 그래? 어근 앞에 있으면 접두사. 알겠어? 머리 뒀자. 어근 뒤로 가면 꼬리 리자를 써서 뭐라 그러지? 점미사라 그래. 여가 됐니? 예를 들어 맨발. 맨발에서 발이 뭐야? 어근이야. 맨자가 뭐야? 접사야. 특히 접두사야. 맨만 있으면 여러분들 의미가 성립될 수 있나? 얘들아, 맨 봐봐. 어딜 보라는 거야 대체? 맨 땅을 봐봐. 그럼 우리가 땅을 보잖아. 맞아? 그때 맨은 접사고 땅은 뭐가 돼? 어근이 되는 거라고. 이해가? 자, 여기까지. 자, 두 번째 쓰자. 두 번째 보자. 근데 이 파생어 중에 화살표 이렇게 해요. 대표적으로 명사, 파생, 전미사라든지 부사, 파생, 전미사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명사, 파생, 전미사,
부사파생 전미사래요. 그럼 일단 명사파생 전미사랑 부사파생 전미사는 합성어랑 관련돼요? 파생어랑 관련돼요? 파생어랑 관련되겠지. 맞아? 그러면 명사파생 전미사를 갖다 붙이면 품사가 교체가 돼요. 품사가 교체가 돼요. 명사가 아니었던 게 뭐로 바뀌어? 명사로 바뀌기도 한다는 거야. 얘들아 달리다 알지? 달리다는 저기 품사 뭘 것 같아? 야 움직이잖아. 달리다 동사야. 그러면 달리다에서 어간이 뭐야? 어간이자 어근이 달리야. 달리. 그럼 거기에다가 명사파생 전미사의 종류 중 하나인 기를 붙이잖아. 그럼 뭐가 되지? 달리기가 되지. 그러면 달리기가 되는 순간 얘는 뭐가 돼? 파생어이면서도 품사가 명사로 바뀌어버린 거야. 얘가 이런 거라고. 자, 두 번째 부사파생 전미사. 이것도 연들 부사가 아니었던 게 부사로 교체된다는 거야. 뭐가? 품사가 교체되는 거예요. 자, 이런 거를 우리가 부사파생 전미사라고 합니다. 알겠니? 그럼 부사파생 전미사 중에 하나가 여기 써있는 뭐래요? 이래. 얘들아 이. 자, 이제 우리가 정리하자. 어여쁘 이게 뭐야? 이 시대 때는 가엾게 불쌍이잖아. 맞아? 이거 원래 뭐야? 형용사야. 품사가 뭐라고 원래? 형용사야. 근데 저 옆에 뒤에 뭐 붙였어? 이자를 붙였지. 그럼 얘가 품사가 뭐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부사로 바뀌어버린 거야. 이해가? 그러면 그냥 여겨야 불쌍히 여겨야? 불쌍히 여긴 거야. 여겨를 여는 수식하고 있는 게 불쌍이라고. 이해가? 자, 그래서 여기서 이자는 품사를 부사로 교체시켜주는 뭐다? 부사파생 전미사다. 그래서 어여삐가 자 불쌍히로 부사로 돼 있는 거야. 지금 부사로. 알겠슈? 자, 그럼 마지막. 아니 근데 어여쁘 플러스인데 왜 어여비로 돼 있어요? 이게 결합되면서 뭐가 탈락한 거야? 여기 써 있는 뭐가? 으가 탈락해서 비읍이 넘어가서 어여비가 된 거야. 알겠지? 오케이? 으탈락이 만들어진 건데 잘 내진 않습니다. 물론 으탈락은.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넘어가시고. 자, 넘어가 보시면 자, 이건 쉬었다 합시다. 봐봐요. 잠깐 봐봐. 자, 그래서 새로 28글자를 만드니. 자, 그럼 내려가 보자. 얘들아, 그냥 편하게 가보자. 만드니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익혀서 날마다 쓰는데 편하게 하고자 마지막 할 따름이니라 하고 딱 끝나는 거예요 오늘. 알겠죠? 자, 잠깐만 10분만 쉬고 마지막 수업 진행합시다.